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간식들을 소개하고 직접 먹어보는 먹어보샤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먹메이트 최석현, 이수환입니다. 먹어보샤 두 번째 방송, 오늘의 주제는 학교에서 먹을 수 있는 간식들입니다. 서울대학교 안은 카페도 정말 많고 그만큼 정말 다양한 간식들이 있는데요. 혹시 특별히 좋아하는 간식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레미담에서 먹는 녹차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이라 녹기 쉬워서 오늘 회차에 먹는 모습은 직접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맛도 좋고 양도 많은데 가격은 또 1,800원밖에 안 해서 두레미담 학식과 함께 개인적으로 저는 강추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맨날 가는 카페에서 똑같은 메뉴만 계속 먹는 스타일이라 간식을 막 많이 먹어보진 못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맨날 먹는 최애 메뉴가 바로 자몽 주스입니다. 이 법대 쪽으로 가면은 주스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주스를 주문하면은 눈앞에서 생과일을 바로 갈아서 주세요. 그래서 항상 근처를 지날 때마다 자몽 주스를 한 잔씩 사 마시고 있습니다. 네, 저도 법대가 사회대 근처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환씨가 말씀해주신 카페를 종종 가곤 하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생과일을 그대로 착즙해서 주스로 내주셔서 저도 맛있게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좋아하는 간식을 간단히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이 두 개 말고도 학생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한 메뉴들이 많잖아요. 오늘은 학교의 대표적인 카페라고 할 수 있는 느티나무에서 먹을 수 있는 유명한 간식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느티나무에는 메뉴가 정말 많거든요. 저처럼 갈 때마다 메뉴를 한참 고민하시던 분들께 오늘 방송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먹어보샤 2회차 학교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간식 시작합니다. 수환씨, 혹시 느티나무에서 어떤 음료가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닐까요? 아도 분명 많은 분들이 마시겠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느나에서 제일 유명한 음료는 역시 리달라, 리얼 딸기 라떼죠. 저도 그 메뉴 본 적은 있는데 아직 마셔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유명한 건가요? 당연히 맛있어서 유명한 거죠. 저는 입학하기 전부터 리달라의 존재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정말 입학하면 꼭 마셔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1학기에 정말 매주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 아침에 교양 수업이 있는데 그때 항상 잠을 더 자고 싶어서 아침을 안 먹고 갔었거든요. 그 수업이 또 마침 통강이라 중간에 교수님이 쉬는 시간을 한 번씩 주셨는데 그때마다 자연 느티나무로 달려가서 리달라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 느티나무에서 다른 음료는 진짜 한 번도 안 마셔보고 리달라만 주구장창 마셨거든요. 근데 맛이 그냥 우유에 시럽만 넣은 게 아니라 딸기 건더기가 씹힐 정도로 가득 들어있어서 배가 부를 정도였어요.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구할 수 있는 음료수로 식사를 대신 하셔야 한다면 리달라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어릴 때 맛없는 딸기 시럽으로 만든 간식들을 너무 먹어서 그런가? 생딸기 말고 딸기맛 땡땡 이런 이름이 붙은 간식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만큼 잘 안 먹는데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이 리달라는 좀 다르려나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게 진짜 한 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맛이거든요. 전 사실 어릴 때 우유에 딸기 조각을 잘라 넣어서 시리얼처럼 먹는 간식을 진짜 자주 먹어서 그런지 익숙한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단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럽 추가도 되고 또 반대로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유를 두유로 바꾸는 옵션까지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커스텀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랑 친한 언니 중에도 이 리달라를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해장까지도 리얼 딸기 라떼로 하는 언니가 있는데요. 아니 학기 초에 본가 근처에서 술을 마실 일이 있었는데 술을 좀 마시자마자 이 리달라부터 찾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중독이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딱 들으면 놀랍기는 하지만 리달라로 해장한다는 게 영 이상한 말은 아닌 게 우유 자체가 해장식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딸기청이 숙취 과정에 필요한 당분을 풍부하게 갖고 있거든요. 덤으로 과일까지 있는 거니까 정말 숙취 해소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언니를 막 놀렸었는데 빨리 가서 사과를 해야겠네요. 근데 라떼가 이탈리아어로 우유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딸기 라떼 하면은 결국 딸기 우유인 건데 이게 편의점에서 파는 딸기 우유와 다른 점이 뭔가요?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편의점 딸기 우유는 정확히는 딸기맛 우유 혹은 딸기 향 우유입니다. 우유에 딸기맛, 향을 내는 식품 첨가물을 넣어서 가공한 게 편의점 딸기 우유고요.
딸기 라떼는 우유에 딸기청을 넣어 만들기 때문에 원래의 딸기 맛이 더 잘 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딸기 라떼에 대해 알아보다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찾았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땡땡핑들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캐릭터 중 하나인 나나핑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이 딸기 우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하나 아는 TMI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딸기 우유를 마시면 뽑기 운이 좋아진다는 미신이 있대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의대생분들은 빨리 딸기 우유나 리달라를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도 한번 시식을 해볼까요? 저는 사실 이미 너무 자주 마셔서 굳이 또 맛을 봐야 하나 싶은데 혹시 그 사이 맛이 바뀌었나 또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 인생 첫 리달라의 맛을 봤는데요. 사실 첫인상은 막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닌 것 같아요. 딱 우유와 딸기를 같이 먹는 맛입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제가 평소에 싫어하는 맛없는 딸기 시럽, 가짜 딸기 맛이 아니라 진짜 생딸기 맛이 난다는 것 자체로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딸기에 갈린 정도의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아무래도 건더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빨대보다는 두꺼운 빨대로 마시게 되는데 보통 건더기가 들어가는 카페 음료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빨대를 쓰더라도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더기를 아주 잘게 갈거든요. 그렇게 하면 마시기는 수월할지 모르지만 건더기 자체의 텍스처, 식감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리달라처럼 두꺼운 빨대에 거의 딱 맞는 크기로만 건더기를 갈게 되면 식감도 잘 살릴 수 있고 건더기의 맛도 온전히 느낄 수 있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마셔보니까 딸기 대신 다른 과일을 넣은 리얼 땡땡 라떼, 요걸 시리즈로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편의점에 바나나 우유도 파니까 바나나를 넣은 리얼 바나나 라떼 어떨까요? 좋은데요? 사실 우유랑 또 어울리는 과일들이 굉장히 많이 떠올라서 저도 블루베리 같은 재료도 한번 써보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간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석현씨, 좀 전에 봄학기에 자하연 느티나무를 자주 가셨다고 했잖아요. 혹시 이번 가을학기 개강 이후에도 자하연 느티나무를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사실 개강하고 나서 제가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종종 인문대 수업을 듣거나 자연에서 학식을 먹을 때 그 앞을 지나가거든요. 근데 보니까 느티나무가 없어지고 웬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느티드 도넛이라고 생협에서 운영하는 건 그대로인데 도넛집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도넛을 드셔본 적은 없는 거네요? 네, 진짜 한번 가봐야지 계속 이러고는 있었는데 아직 가서 먹어본 적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학교 간식, 바로 이 느티드 도넛입니다. 느티드라고 하니까 요즘 잘 나가는 유명 도넛 체인점 노땡드가 생각나는데요. 아무래도 거기에서 이름을 따온 거겠죠? 맞습니다. 도넛 하면은 흔히들 떠올리는 가운데 구멍이 있는 링 모양이 아니라 동그란 빵 사이에 크림이 들어있는 것으로 유명한 바로 그 도넛 체인점의 모양과 닮아서 이런 별명이 붙은 겁니다. 근데 소환씨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도넛이라 하면 가운데 뚫린 모양을 많이 떠올리지만 처음 도넛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 구멍이 없었다고 해요.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안쪽까지 골고루 익혀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구멍을 나중에 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구멍이 없는 느티드는 하나하나 오랜 시간 정성 들여 튀긴 고급 도넛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저는 도넛을 정말 좋아해서 요즘도 아침에 학교 오는 길에 지하철역에 있는 도넛 가게에서 아침 대용으로 도넛을 사 먹고는 하는데요. 이게 밀가루라 그런지 하나만 먹어도 진짜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대공황 시절엔 도넛이 사설구호소의 대표 메뉴였다고 해요. 만들기도 쉽고 고열량식이라 빈민들이 쉽게 열량을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간단한 제조법과 저렴한 가격으로 널리 퍼지게 된 도넛. 이 도넛의 제조 과정을 보면은 정말 칼로리가 높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끓는 식용유에 밀가루 반죽을 오래 튀기는 과정에서 지방이 과다해지는데 단백질이나 비타민 등 기타 영양소는 거의 없는 완벽한 영양 불균형 간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이유로 미국 의학계에서는 도넛을 인체에 유해한 음식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빵에 설탕 시럽만 바른 글레이즈드 도넛조차도 하나에 200에서 300칼로리쯤 된다고 하네요. 와, 그럼 도넛을 두세 개 먹으면은 한 끼 식사 분량의 칼로리를 훌쩍 뛰어넘는 거네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도넛을 먹기가 좀 두려워지는데요.
그런데도 이게 너무 맛있어서 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조금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느티드의 특징 중 하나는 도넛의 겉면에 슈가 파우더로 서울대학교 정문의 형상인 샤가 그려져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캠퍼스 투어를 온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온 것을 기념하면서 많이 사 먹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샤 모양이 시험 기간엔 센스 있게 A뿔로 바뀌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제 친구도 애니메이션 속 암기빵을 먹는 심정으로 이걸 먹으면 A뿔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험 전에 먹어봤으나 결과를 들어보니 A뿔은 모르겠고 그냥 빵 먹은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사온 느티드 도넛에 아직 A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 시험이 남아있는 학생 여러분 때문에 시험기간 A뿔 모양 도넛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험기간이 끝나시기 전에 빠르게 가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퍽퍽할 수 있는 빵을 크림이 부드럽게 해주는 이 조합이 꽤 괜찮네요. 그리고 이 겉에 슈가 파우더가 모양만 낸 건 줄 알았는데 딱 입에 넣는 순간 슈가 파우더가 닿으면서 단맛이 퍼지니까 먹자마자 바로 당 충전이 되는 기분입니다. 네, 저도 이 노티드 도넛을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요. 순서가 설탕 파우더에 빵에 생크림 이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슈가 파우더랑 빵을 먼저 먹게 되는데 빵만 먹으면 좀 텁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슈가 파우더가 같이 들어오니까 그런 텁텁한 맛이 좀 어느 정도 중화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생크림이 굉장히 쫀쫀해요. 이걸 보니까 계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쫀쫀한 생크림의 식감과 빵의 약간의 바삭함이 합쳐져서 굉장히 좋은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크림이 많이 든 도넛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근데 크림 자체가 워낙 맛있어서 이거는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여기 크림이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크림이 많이 들어간 도넛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빨리 가서 한번 사드셔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크림이 정말 많은 만큼 이거 사실 칼로리 폭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드시기 전에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느티드는 이번 가을 학기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간식인데요. 느티드가 나오기 전에 느티나무를 대표하던 간식은 바로 이 생크림 와플이었습니다. 사실 요즘도 많이들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 올라가는 토핑을 원하는 맛으로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게 이 와플만의 특징입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느티나무에서 먹어본 메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달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와플도 이번에 처음 먹어봐요. 근데 제가 평소에 와플에 생크림이나 젤라또를 엄청 많이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메뉴도 지금 보니까 생크림도 나름 잘 들어가 있고, 또 제가 1회차 때 말씀드렸듯이 초콜릿류 간식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긴 초코 생크림이 많이 얹혀 있어서 기대가 정말 되네요. 저도 느티나무에선 아직 먹어본 적 없지만 평소에 와플을 진짜 좋아해서 지금 엄청 기대 중입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 앞에는 유명한 와플 가게가 있었는데요. 매일 학교 끝나고 관광객들과 함께 줄을 서서 겉바속촉 와플을 사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사실 제 친동생이 지금 옆에 계신 수환 씨가 다닌 중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말 유명하고 맛있는 와플이라면 다음에 한번 포장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사람마다 이 와플 했을 때 생각하는 이미지가 다를 수 있는데요. 수환 씨는 와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와플은 당연히 네모난 무늬가 찍힌 빵에 시럽 코팅이 된 게 와플 아닌가요? 저는 와플 하면 동그란 빵 사이에 여러 크림, 젤라또를 끼운 와플이 생각나거든요. 수환 씨가 생각한 와플은 리에주 와플, 제가 생각한 와플은 미국식 와플에 토핑을 넣은 한국식 와플, 일명 와플 파이입니다. 생크림에 사과잼까지 넣은 그 와플 맞죠? 서울대 입구역에서도 그런 와플을 파는데 지날 때마다 냄새가 너무 좋아서 유혹을 참는 게 매번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와플 파이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와플이 있는데요. 얇고 바삭하게 구운 와플, 두 겹 사이에 시럽을 넣은 네덜란드 와플, 스트룹 와플도 있습니다. 카페에서 이 스트룹 와플을 파는 걸 봤던 것 같아요. 따뜻한 커피에 얹어 먹으면 시럽이 싹 녹으면서 진짜 잘 어울리겠네요. 이 와플들의 공통점 바로 네모난 격자 무늬입니다. 와플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무늬는 사실 의도된 게 아니었는데요. 팬케이크를 굽던 팬에 실수로 고기 망치를 떨어뜨려서 생긴 모양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 돈가스 찍을 때 쓰는 그 망치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그럴듯하네요. 집에서도 와플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와플 기계가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한국인들 절대 평범하게 와플 먹지 않습니다. 열이 앞뒤로 골고루 퍼지는 팬이라는 것을 이용해 여러 음식을 바삭하게 눌러 먹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로와상 반죽을 누른 크로플이 지금까지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저는 인절미떡을 눌러서 겉은 바삭, 속은 쫀득하게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또 비빔밥을 눌러서 누룽지 같은 식감을 내기도 하고 감자 반죽을 넣어서 감자전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아예 와플 기계에 이것저것 넣는 것을 컨셉으로 한 유튜버까지 있습니다. 와플 기계 하나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군요. 와플 기계로 삼시세끼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와플 기계에 꼭 밥을 누르지 않아도 와플 자체를 밥으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침으로 단 음식을 먹는 서양 풍습 때문에 처음엔 와플에 시럽과 과일 등 단 토핑이 올라가다가 이후 콩이나 스튜까지 곁들이는 등 아예 제대로 된 한 끼 식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와플에 계란이나 베이컨을 곁들이기도 하고 햄버거처럼 속을 채우는 와플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이 느티나무 와플은 리에주 와플 모양의 생크림이 얹어져 있는데요. 저희 빨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기대했던 대로 정말 초콜릿 맛이 강하게 느껴져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초콜릿이 많이 진하면 먹기 좀 버거울 수 있는데 잼과 생크림이 같이 들어가서 좀 진한 초콜릿과 유화가 좀 일어나서 마치 물이랑 좀 마시는 것 같은 촉촉한 느낌이 드는 게 전 좋았습니다.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먹은 거는 토핑 3개를 다 추가한 버전이었는데 아까 주문할 때 보니까 초콜릿 시럽만 얹을 수도 있고 생크림만 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잼이랑 생크림만 얹고 약간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토핑 조합이 가능하더라고요. 저희는 초콜릿과 생크림 그리고 잼을 추가해서 먹어봤는데요. 이 조합 역시 맛있으니까 여러분들께도 강추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리얼 딸기라떼, 느티드 도넛, 생크림 와플까지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는 카페인 느티나무에서 먹을 수 있는 간식 3개를 먹어봤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퀄리티 높은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학교 카페가 가지는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회차의 컨셉을 느티나무에서 구할 수 있는 간식으로 어쩌다 보니 잡게 되었는데요. 느티나무 외에도 오늘 회차를 준비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메뉴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사범대 앞에 있는 유명한 체인 카페 파땡쿠치 블루베리 요거트에 그라니타 티라미수 케이크 추가, 자연대 대형강의동 카페에서 판매하는 루벤 쿠키 녹차 맛 등 다양한 간식을 추천받았습니다. 다들 정말 맛있다고 하니 오늘 소개해드린 3개의 간식과 함께 다들 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먹어보샤 2회차 학교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간식 편을 마칩니다. 네, 다음 회차, 즉 마지막 회차에서는 저희 2명의 진행자가 좋아하는 그리고 즐겨 먹는 음식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마지막 회차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먹메이트 최석현, 이수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